안녕하십니까. 오늘 문제는 너무 어려웠죠? 다른 학원들도 이 시험 보고 보통 점수가 15점, 20점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험 점수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공부했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다음 주 연결이 틀린 건데 1번 문제는 뭐 기본서도 없는 겁니다. 1번은 동그라미 3번만 알아두면 됩니다. 매매 일방 예약은 채권 계약이죠. 그러니까 매매 예약하면 앞으로 할 일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매매할 일이 남아있죠. 남아있으면 채권 계약이죠. 그래서 3번을 알아두시고 이제 정답은 5번입니다. 저당권의 손익 승진은 권리의 작용, 내용이 아니라 작용의 변경입니다. 네, 이건 뭐 듣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이런 말이죠. 등기불구에 1순위 저당권자 A가 있고 2순위 저당권자 B가 있습니다. 근데 이 A가 채권을 다 변제받았어요. 변제받으면 이거 소멸하죠. 그럼 2번 저당권이 1번으로 올라갑니다. 내용이 변한 거 아니죠? 순위만 변해서 이걸 작용의 변경이랍니다. 네, 정답이 5번인데 아무튼 3번 지분만 정확히 하면 됩니다. 3번만 우리 시험에 나왔죠? 4번은 시험범위 아니고 3번을 하면 됩니다. 다음 2번 문제. 갑이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 병이 그 사실을 알고도 동원하십니다. 알아도 유효죠? 알고도 갑에게 X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등기를 받았다. 옳은 겁니다. 그럼 이중 매매인데 제2매의 수위는 선악불문 유효죠. 유효. 그래서 갑부동산을 을과 일 매매합니다. 근데 을 앞으로 등기하기 전에 다시 병에게 팔았죠. 병에게 팔고 병 앞으로 등기하면 병이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하죠. 단 적극가담 무효입니다. 옳은 걸 물어봤죠. 1번 갑과 병 간의 매매는 원칙적 유효죠. 유효. 알아도 유효입니다. 2번 을은 매수인이죠. 을이 X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에는 시효 취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매수인 자주점유, 자주라 시효 취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번 갑과 병 사이 계약이 무효인 경우, 이게 무효란 말은 적극가담이죠. 적극가담. 그럼 103조 무효죠. 무효인 경우 을은 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죠. 이 무효 등기는 말소 방법 딱 하나입니다. 직접 등기 못하죠. 매도인을 대의말소, 매도인을 대의말소밖에 없어요. 직접 못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직접 청구할 수 없다. 4번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적극가담 무효죠. 그럼 병 무효죠. 절대적 무효. 병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정, 너도 무조건 무효죠. 절대적 무효. 정이 선이라도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정은 제2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죠. 103조 무효니까 정도도 무조건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무효니까 정이 이게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죠. 너도 무조건 무효예요. 그럼 다 틀렸죠? 그러니까 정답 5번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는 많이 봤어요. 5번은 처음 보는 건데. 자, 5번 갑과 병 사이 계약이 유효인 경우, 유효. 그럼 악의는 유효죠? 선악불문 유효. 그럼 병이 악이어도 유효입니다. 병이 유효라 해보세요. 그러면 갑은 X를 을에게 넘길 의무가 있었는데 의무 있는 자가 을을 배신하고 병한테 팔았죠. 그럼 을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이행불능이라 계약 해지하고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데 그럼 이걸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문제됩니다. 유치권. 다시 이제 5번을 보세요. 갑과 병 사이 계약이 유효인 경우 을이 X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병의 X토지 반환 청구에 대해서 을은 그 다음 가로칩니다.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가로칩니다. 이걸 피담보 채권에서 유치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점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병이 소유자니까 소유권 청구했어요. 그럼 을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을이 가진 채권이 가로쳤죠? 누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갑. 그럼 유치권은 물건, 목적물과 채권 간의 결련성이 있어야 돼요. 물건에 관하인이 생긴 채권입니다. 그러죠? 근데 가로친 건 갑에 대한 손배 청구죠.
갑은 사람의 물건이에요. 사람이죠? 이건 유치권 안 됩니다. 유치권은 어디서 생기면 물건, 목조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에요. 그래야지 사람에 대한 손매초원권은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죠? 5번을 몰랐더라도 나머지 다 많이 했던 겁니다. 답을 5번에 찾을 수 있어야 돼, 이건. 다음 3번 의사표시 설명 틀린 거죠. 1번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그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죠? 발송할 때 살아있었잖아요. 효력이 있다, 유효. 1번이 바로 답입니다. 2번은 표현이 약간 좀 어렵습니다. 표의자가 상대방의 소재를 알면서도 공시송달한 경우에는 원래는 언제 공시송달하죠? 과실 없이 몰랐을 때 합니다. 근데 알면서 했네요. 그럼 효력 없어요. 그 다음 아랫줄 상대방이 공시송달 사실 안 경우에도 공시송달은 효력 없다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소재를 과실 없이 몰랐을 때 하는 거죠. 2번 맞았고 3번은 그냥 읽어만 봅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취소한다. 여기에도 비진의 표시 규정 적용될 수 있어요. 4번은 과실은 그냥 과실은 경과실을 말하죠. 중과실은 앞에 중자를 써줍니다. 그럼 과실로 중요불행하는 착오에 빠진 표의자는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죠. 맞았습니다. 중과실은 못하는 거죠. 5번이 112조죠. 112조. 청약 발신 후 그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상대방의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칩니다. 법정 대리인 동그라미. 법정 대리인이 청약의 도달 사실을 안 경우 동그라미 안 경우. 안 경우에는 그럼 청약자는 도달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죠. 상대방에게 청약의 효력 발생이 도달함이 효력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효력 발생을 주장할 수 있다가 도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맞았죠? 예, 정답 1번입니다. 1번은 111조죠. 5번이 112조. 같이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의사표시 설명 틀린 거죠. 1번 교환가액을 체결하면서 허위로 시가 동그라미 시가. 시가는 사기도 아니고 착오도 아니죠. 그럼 시가보다 높은 금액을 시가로 말했다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 의사표시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게 사기가 아니다 말이죠. 기망이 아니다. 맞았습니다. 사기가 아니다 말을 불법적 간섭이 아니다 표현한 겁니다. 2번 이제 110조입니다. 그럼 110조 사기 강박은 1항과 2항을 잘 비교하겠죠? 자, 110조 1항은 당사자가 한 사기 강박입니다. 법률에게는 갑과 을이 했거든요. 갑과 을이 했는데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상대방을 사기 강박했어요. 그럼 을이 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법률행했죠. 그럼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죠. 당한 사람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가 110조 1항입니다. 근데 이 항은 제3자의 사기 강박이죠. 자, 110조 2항은 법률행위는 갑과 을이 했거든요. 갑과 을이 했는데 사기 강박은 이들 둘 명이 아니라 제3자가 한 명 더 나와요. 제3자가 을을 사기 강박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매매했어요. 그 매매계약은 갑과 을이 했지만 제3자의 사기 강박이죠. 그럼 을은 원칙적 취소할 수 있었어요? 원칙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죠? 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예외적으로 상대방도 매매할 당시에 을이 당해서 왔다는 것을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예요? 상소문조. 얘가 선이 무과시면 취소 못합니다. 자, 그럼 이 평이 만약에 가부 대리인이에요. 평이 만약에 가부 대리인이다. 그럼 대리인이 여기서 말하는 제3자입니까? 얘는 제3자 아니죠. 대리인은 110조 1항입니다. 갑이나 가부 대리인이나 우리 보기에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그럼 이건 제3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언제나 취소입니다. 얘는 제3자 아니다. 근데 만약에 병이 가부 단선한 피용자이다. 가부 그냥 일반 종업원이에요. 그럼 얘는 두 명을 동일시할 수 없죠. 둘이 적대관계죠? 사장님은 일 더해, 일 못해, 월급 깎고, 월급 올려줘. 이건 적대관계입니다.
두 사람을 동일시할 수 없으니까 얘는 제3자예요. 얘는 제3자다. 그래서 상한을 쓸 때 한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리인은 이쪽 110조 1항이 되는 거죠. 그럼 동그라미 4번에 2번이죠. 자, 매도인은 피용자 동그라미. 피용자는 제3자입니다. 피용자가 기망행위를 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은 그 다음 가로칩니다. 가로. 매도인이 피용자의 기망행위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가로칩니다.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게 상선무죠. 상선무 경우에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다가 틀렸죠? 취소할 수 없답니다. 2번이 답이고 3번 소송행위는 비통착사강 적용되지 않죠? 공법행위라. 따라서 다시 3번 소송행위는 사기로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다. 4번이 해치죠. 해치. 4번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발 계획을 해지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착오이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 토지를 매수했는데 그럼 매수에는 아무런 착오가 없어요. 매매인은 잘했어요. 다시 5번 토지를 매수했는데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건 동기착오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매매인은 착오가 없죠. 매매를 하게 된 동기착오죠. 법을 잘못 알았잖아요. 이게 동기착오 맞습니다. 정답 2번이 되는 거죠. 다음 5번 대리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대리권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 많이 틀렸죠. 보존행위 할 수 있고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나 개량행위 할 수 있죠. 많이 틀렸습니다. 2번 법정 대리에 대리권 남용 이론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에서 4번으로 살펴. 예, 4번은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 수 없는 걸 너무 많이 냈어요. 정답으로. 예, 대리권 남용인데 일단 대리권 남용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되죠.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권 범위를 초월하지 않은 겁니다.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한 겁니다. 그게 남용이에요. 이 말과 다릅니다. 대리 권한을 초월했다. 대리 권한을 초월했다. 이것은 무권대리예요. 이건 무권대리나 표현대리입니다.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권 범위를 초월하지 않은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갑이 X를 팔기 위해서 을에게 팔아달라고 매도할 대리권을 줬어요. 매도할 대리권을 받은 을이 병을 만나서 이 X를 매매했죠. X부동산 매매합니다. 갑 이름 현명했죠. 자, 그럼 을은 팔아달라니까 팔았잖아요.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죠. 그러니까 둘이 유효하게 책임지는 거죠. 유효입니다. 이게 대리권 남용의 출발점이에요.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 유효예요. 유효. 단 남용이랑 여기서 하나가 더 있죠. 병이 을에게 매매대금 줬거든요. 그럼 을은 이 돈 누구에게 줘야 돼요? 갑에게 줘야겠죠. 근데 을이 돈 가지고 도망친 겁니다. 이걸 대리권 남용이랍니다. 그러니까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지만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나 제3자를 위해 가지고 도망쳤죠. 이걸 남용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으니까 원칙 유효입니다. 따라서 대리권 남용 원칙 유효예요. 단 예외적으로 병이 돈 주었을 때 을이 도망칠 걸 병이 알았대요. 그때 돈 주면 돼요? 안 돼요? 그때는 주면 안 되겠죠. 알면서 돈 줬다면 그때는 둘이 무효입니다. 즉 을에게 돈 준 것을 갑에 의해서 무효가 돼요. 갑에게 돈 다시 줘야 됩니다. 그 병이 을을 잡으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 원칙 유효지만 단 돈 가지고 도망칠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때 돈 주면 안 되죠? 그때 줬다면 갑에게 무효입니다. 그럼 돈 갑에게 다시 줘야 돼요. 그래서 갑에게는 그 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그럼 대리권 남용은 법정은 없지만 1억에 해결하는 게 판례거든요. 그럼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107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107조 비진이 표시를 유추 적용합니다. 그럼 107조 비진이는 원칙 유효, 상할수 무효거든요.
근데 그 무효 가지고 누구한테 대항할 수 없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107줄 유추한다. 그래 가시면 돼요. 그럼 자, 봐보세요. 그러면 갑이 을이 대리권 남용했잖아요. 근데 병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무효가 되죠. 무효.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걸 다시 정한테 팔았다 해보세요. 그럼 정은 선이면 보호되는 거죠? 선이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상할 수여서 무효이더라도 선이정 보호됩니다. 107조가 똑같이 하시면 돼요. 107조하고. 그럼 동그라미 4번. 갑의 법정대리인 을을 법정대리 해보세요. 대리권을 남용하고 상대방 병이 이에 대해서 악의인 경우, 그럼 무효죠, 무효? 경우에도, 다음은 선의정 동그라미 하세요. 선의정. 선의정이 병과 새로운 법인관계를 맺은 경우, 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대리권 남용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해서 4번이 맞았습니다. 107조 똑같이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3번. 이모델인 을이 상대방 병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이모델인이죠. 이모델인은 원칙 취소권 없죠? 그래서 을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답니다. 누가 취소해야 돼요? 본인. 이모델인은 시켜질만 하죠. 원칙 취소권 써요. 취소하려면 취소권을 별도로 수권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럼 5번. 대리행위에 있어서의 진위 아니 의사표시 여부는 본인 표준 틀렸죠? 다 대리인 표준. 궁방만 본인이죠. 나머지 하자는 다 대리인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 맞았죠? 4번이 정답입니다. 6번입니다. 이제 무권대리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무권대리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이 결정됩니다. 추인하면 유효,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가 되죠. 1번은 맞았어요. 2번. 무권대리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있지만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죠. 그 법조문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되어 있죠. 법조문에 추인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약정이 더 우선하죠. 약정으로 소급표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일단 동그라미 4번. 무권대리인 책임 무과실 책임이죠. 이건 135조. 자, 5번을 보시면 무권대리 나왔잖아요. 단독 상속 나왔죠. 그럼 거시기 X. 자, 봐보세요. 이제 우리 무권대리 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다시 써볼게요. 아버지는 팔아달라고 자식에게 대리권 주었거든요. 근데 자식이 병을 만나서 엑셀을 팔아먹습니다. 가비임 현명하고 등기까지 다 이렇게 넘겨줬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식이 이제 무권 대리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사실 알고 사망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지위를 을이 승계하죠. 그럼 이제 거시기 X죠. 아들은 추인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무효주장할 수 없다. 그럼 무효주장할 수 없으니까 뭐 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없다? 등기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등기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이게 거시기 X 뭐든지 없다 했죠? 뭐든지 없다. 면 병 등기말소 청구할 수 없죠. 병한테 무효주장 못하거든요. 그럼 지금 소유자 누구예요? 병입니다. 병한테 말소 청구할 수 없으니까 병이 소유자예요. 그러죠? 병이 소유자. 그게 이제 동그라미 5번을 보세요. 무권대리인 을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상대방 병 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으로 유효가 됩니다. 말소 청구 못하니까 병이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3번이 정답이겠죠? 3번이 132조죠? 132조. 자, 132조는 갑은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거 없습니다. 근데 을이 병을 만나서 X를 판 거죠?
갑 이름 해명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무권, 이게 대리거든요. 이제 본인이 추인합니다. 병한테면 될 텐데, 병이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 내 아들이라면, 아들한테 추인했어요. 그럼 을은 그 사실을 병한테 알려야겠죠. 병한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 사실을 몰라요. 모른다면, 갑은 내가 추인했다고 대항할 수 있어요? 추인했다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추인했다고 대항할 수 있으면 추인하면 유효가 되잖아요. 유효가 되니까 계약상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추인했다고 만약에 대항할 수 있다면 유효가 되니까 계약 이행 청구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없으니까 이행 청구할 수 있어요? 없다. 자, 3번을 보세요. 본인 갑이 무권대리인 을에게 추인을 삽시한 경우 상대방 병이 그 사실을 모른다면 병은 갑의 매매대금 지급 청구에 대해 병은 대항할 수 있다죠. 갑이 추인했다고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갑은 이행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갑이 이행 청구하면 병은 대항할 수 있어요. 병 몰랐으니까 병은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까지 했죠? 여기 안 나왔지만 병이 세 번째로 철회하면 추인이 먼저 했고 철회가 나중에 했지만 추인했다고 대항할 수 없으니까 철회가 된다 했죠. 철회가 됩니다. 그럼 무효가 된다. 무효. 그래서 갑이 이행 청구하면 병은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 아무튼 132조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이 3번은 아무튼 너무나 어렵게 써놨어요. 병은 철회할 수 있죠? 그럼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어렵게 쓸 수 있네요. 우리나라 말이. 엄청 어렵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만 딱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3번이 답이고 7번 문제입니다. 표현들의 설명 옳은 거죠. 1번과 2번 묶으시 가지고 1번, 2번이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갑은 을에게 대리권 준받거든요. 을은 대리인이 아니죠? 대리인이 아닌데 우리 사람들한테 저는 갑의 총판점이에요. 저는 갑의 대리점이에요. 이런 말을 사람들한테 사용하거든요. 그 사실 갑이 알았어요. 갑이 이걸 알았다. 그럼 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임마 너 이런 말 사용하지 마 라고 해야겠죠. 근데 알고도 내버려뒀어요. 알고도 묵인했다. 내버려뒀다. 그럼 을과 거래한 제3자들은 을을 사실 데릴 거 없지만 을을 갑의 대리인으로 착각할 수 있죠. 그러죠? 그럼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가 된 거예요. 이게 대리권 안 줬지만 이걸 알고 내버려뒀네요. 이게 제3자에게 대리권 수요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럼 을과 병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갑이 표현들의 책임 질 수가 있어요. 질 수가 있다. 이렇게 125조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는데 갑과 을 간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죠? 그래도 125조 성립할 수 있다. 그럼 자 동그란 1번.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들이 125조 표현들이가 성립하기 위해서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 어떤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가 틀렸죠?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125조 성립할 수 있다. 있어야 한다가 틀렸습니다. 마찬가지로 2번.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에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인 또는 대리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틀렸죠? 그런 말 사용 안 했잖아요. 그래도 될 수가 있잖아요. 한정한다가 틀렸습니다. 3번은 대리권 소멸 후 표현들이가 129조입니다. 예를 들면 원래 을에게 대리권이 있었거든요. 대리권이 있다가 며칠 후에 대리권을 소멸했습니다. 소멸했다. 그럼 을은 더 이상 갑을 대리할 수 없죠. 근데 우리 병을 만나서 대리행위합니다. 대리행위 한다. 그러면 대리권 없는데 했으면 무권대리잖아요. 그래도 상대방은 제3자는 대리권 소멸 사실을 몰라요. 이 사실을 과실 없이 모른다면 이 행위에 대해서
대리권 소멸후 표현들이 129조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소멸했지만 병이 사실 모르는데 과실 없다면 이 행위 책임지라고 129조 대리권 소멸 후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원래 의뢰에게 대리권이 수학적으로 100만큼 있었다. 대리권 범위가 수학으로 100만큼 있었거든요. 그러면 100 범위 생행했다면 권한을 초월하지 않았죠. 그럼 129조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원래 의뢰에게 100만큼 있었는데 대리권 소멸한 다음에 의리 대리행위할 때 만약에 120만큼에서 이 권한을 초월했다면 그때는 126조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으니까 이때한 대리행위가 원래 있던 대리권 범위를 초월했다면 대리권 소멸 후라도 126조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넘었는가 안 넘었는가 보셔야 돼요. 그럼 동그라미 3번.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대리권 소멸 후 표현들이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들이 권한을 넘는, 이렇게 넘었네요. 100인데 120만큼.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때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3번은 기본 대리권 뭐든지 다 되죠. 129조 표현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그 판례입니다. 한마디로. 정답이 3번입니다. 아무튼 10번까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지금. 자, 이제 8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4번, 7번에 4번.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 기본 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 행위에 관한 것이 한다가 틀렸죠? 동종, 유사성 유하지 않아요. 5번은 X. 증권회사 우리 시험에 나올 리가 없습니다. X.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정답은 3번이고. 8번. 법률행위 무효 설명 틀린 거죠. 1번 법률행위 내용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그 일부분이 무효일 때 일부 무효 법리가 문제되지 않죠. 분할 가능해야 되죠? 분할 가능해야 한다. 불가분이면 문제될 수가 없죠. 맞았습니다. 이번 계약이 불성립하였다면 무효 취소 나올 여지가 없죠?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성립했다면 무효행위 전환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요. 3번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없죠? 첫 계약이 조건이다. 추인 X. 4번은 처음 봅니다. 4번은 읽어봐 볼게요. 강행 규정인 구임대주택법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인 임대차 계약은 표준임 임대보증금과 표준임 임대료를 임대조건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전환하여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다가 판례입니다. 즉 지금 강행 규정 위반했잖아요. 그래도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예요. 근데 4번은 시험에 나온 적 없고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4번은 정답이지만 몰라도 됩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처음 봤죠? 이번 주에. 다음 5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밑에 써보세요. 적법하게 밑에 무효임을 알고, 무효임을 알고. 다시 5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다른 정황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이라는 것으로 본다. 이게 139조죠. 무효임을 알고를 적법하게로 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럼 맞는 거죠, 이제? 정답은 4번인데 4번 몰라도 됩니다. 9번 문제. 법률행위 취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취소권자는 누구죠? 취소권자? 제한 능력자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재착사가 대상한다. 취소권자였죠? 취소권자는 재차 사가면 대상한다. 그래서 취소권자, 제한능력자는 자기가 한 행위를 법정들인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추인은 언제 해야 돼요? 추인? 취소인 소멸 후 해야 돼요. 취소인 소멸 후 해야 된다.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추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한능력자는 취소권자에 해당하지만 추인권자는 안 됩니다. 능력자가 된 후에 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취소권자와 추인권자 범위 적용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제한능력자는 취소권자는 되지만 추인권자는 될 수 없어요. 추인권자. 1번 틀렸고 2번 차고자와 상대방? 상대방도 차고례나 의사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틀렸죠. 취소권자가 아니죠. 차고자가 취소한 거지 그 상대방이 취소합니까? 아닙니다. 틀렸어요. 3번 을이 갑을 기망하여 갑이 당했죠. 누가 속였어요? 을. 그럼 누구한테 취소한다? 그때 그놈 을. 다시 3번 을이 갑을 기망하여 갑토지를 매수한 후 일평에게 매도한 경우 갑은 그 다음 말 틀렸죠. 현재 토지 소유자 병 틀렸죠. 나를 속인 을. 그때 그놈 을에게 취소권 행사해야 된다. 을입니다. 4번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 틀렸죠? 처음부터 또는 소급하여죠? 처음부터 또는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소급해가 있어요. 5번은 알아야 되는 문제. 오늘 올해 타시험이 2번 나와서 제가 7월 달에 부청했어요. 자,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취소한 법률행위는 소급에 무효가 된다 그랬죠. 이건 소급에서 무효가 된다. 그러면 이제 139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후 추인할 수 없어요. 이 추인은 할 수 없다. 근데 무효가 됐으니까 무슨 추인?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어요. 무효행위 추인은 할 수 있다. 139조. 이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취소하면 추인할 수 없고 거꾸로 추인하면 취소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취소하면 무효가 되면 무슨 추인?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습니다. 무효행위 추인 139조.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도 추인할 수 있죠? 무슨 추인? 138조가 아니라 무효행위 추인 139조 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5번은 꼭 알아야 된다. 자, 프린트가 다 드렸죠? 다음 10번 조건계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죠. 거기처럼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할 수 없죠. 그러니까 무효이다 맞았죠? 무효이다. 2번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이 또 해지조건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해지조건이든 뭐든 간에 무조건 무효예요. 그러니까 뒤에 조건 없는 틀렸죠. 조건 없는 그게 유효란 말이거든요. 근데 무슨 행위? 무효인 법률행위다. 무효인 법률행위. 첫 계약을 조건을 했다. 무조건 무효죠. 무효. 답 2번입니다. 3번은 불능조건이 마이너스, 해지조건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라 뒤에 조건 없는 유효 맞았죠? 맞았고. 4번 해지조건부 법률행위는 그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죠. 거기처럼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이 소멸하지 않죠? 그러니까 무효가 될 수 없다 해서 맞았어요. 무효가 될 수 없다. 5번에 X 본 적 없습니다. 시험에 2시인가 딱 한 번 나왔어요. 별 필요 없어요. 정답에서 2번입니다. 2번도 기출지문이죠. 다음 11번 물청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지역권자는 지역권 침해를 이유로 승역지의 동그라미 칩니다. 반환 청구 동그라미. 반환 청구할 수 없다죠. 지역권과 저당권은 물청 중에 반환 청구 X 없습니다. 2번 유치물이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자는 다음 유치권에 의한 틀렸죠. 점유권이죠.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행사하죠. 유치권이 뭐가 없다? 유치권에 우물에 보물 없다. 유치권은 우물에 보물 없어요. 우선 면제권 없죠. 다음 물상대위 없어요. 그 다음에 본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없어요. 유치권도 본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이거 없어요. 이거 없다.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틀렸고.
3번 점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 이건 물청이죠. 그 물청 행사하기 위해서 방해자의 고의가실에 기한 점유의 방해가 있어야 한다가 틀렸죠. 고의가실이 있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는 침해자에게 고의가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물권조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가실이 없어도 행사할 수 있다. 고의가실 없어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등기를 위조했어요. 우리 위조해서 이전 등기. 그럼 이건 무효잖아요. 그럼 우리는 고의가 있죠. 고의로 했잖아요. 이걸 병행에 팝니다.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압사실 전혀 모른다. 선이 무과실이에요. 그럼 병 등기 유효예요,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죠. 근데 병은 압사실 아무것도 모르죠. 고의가실 없어요. 그러면 갑은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청이죠.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어요. 고의가실 없더라도 그럼 병이 소유자입니까? 당연히 등기 찾아와야겠죠. 찾아올 수 있다. 단 고의가실 없으니까 뭘 청구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은 의뢰계 청구를 고의가 있으니까. 그리고 고의가실 없더라도 당연히 물권조 청구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고의가실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음 4번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동남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예방과가 틀렸죠. 예방이나 그 다음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죠. 염려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 그랬어요. 그럼 5번이 답이죠. 갑건물의 을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으로 경로된 후 병에게 저당권 이전 등기가 경로됐다면 갑은 병 맞았죠? 병이 현재 등기 명의이죠. 을이 아니죠? 병을 상대로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 12번 갑의 엑스토지 등록 쳐놓으시고 갑의 엑스토지에 을이 건물 무단 신축하고 건물 일부를 병에게 임대해서 현재 을과 병이 일부씩 점유하고 있죠? 그럼 철거 청구를 누구한테 하죠? 소유자 을입니다. 갑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했죠? 그럼 등기 없이 누구 소유죠? 등기 없이 을소유입니다. 근데 이 을소유 건물을 을과 병이 함께 점유하고 있네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죠? 철거하고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건물에 나가라고 퇴거 청구할 수 있나요? 퇴거 청구는 못하죠. 자기 건물 자기가 점유해 못합니다. 근데 병한테는 나가라고 할 수 있죠? 소유자 아니니까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한테는. 그럼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보세요.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 철거 구할 수 있다. 맞았죠?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 대지 부분에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맞았어요? 맞았다. 그러니까 Y는 원래 빼야겠죠. Y는 빼야 됩니다. 그냥 건물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초문제 100개다가 지금 이 사람이 실수해서요. 문제는 Y를 안 써주잖아. 깜빡이고. 그냥 건물로 하면 되겠죠? 다음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는 구할 수 없다죠? 없다. 3번이 정답이고 4번 갑은 병을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자 5번은 이겁니다. 을이 정이죠? 을이 정에게 건물을 팔았어요. 을이 미등기라 정에게도 등기 넘기지 않았지만 점유를 넘겨줬다. 그럼 매매로 소유권 찾아가려면 등기해야 되죠. 정은 절대 소유자 아니에요. 여전히 을이 소유자입니다. 그러더라도 정은 돈 주고 점유를 승계받았잖아요. 그럼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이는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어요. 따라서 이자를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가 판례죠.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 판례입니다. 자 5번 을이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진 경우 그럼 정이 점유하죠. 갑은 처분권 있어요. 정을 상대로 건물 철거 구할 수 있답니다. 정답이 3번이 되겠죠.
다음 13번입니다. 을이 갑의 X부동산을 매수해서 등기 없이 배행에 전매하고 갑을 경간에 중간 승인하 등기 하기로 합의했죠? 합의한 경우 설명 틀린 겁니다. 물건부터는 좀 쉬워졌어요. 민총이 아주 어렵습니다. 을 앞으로 등기했단 말 없죠? 다시 병한테 미등기로 전매합니다. 병도 아직 등기했단 말 없죠? 근데 중간 승인하 등기에 3자간 합의하면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이런 사례죠? 자, 틀린 거 또 하나 1번. 병은 갑에게 직접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맞았고. 2번.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한다가 틀렸죠. 3자간 합의했더라도 여전히 유효거든요. 유효인간 여전히 매수인은 등기 청구권 살아있어요. 소멸한다가 틀려서 2번이 답입니다. 3번. 갑을 사이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그럼 합의 해제는 민법의 법정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근데 딱 하나 적용돼요. 뭐가 적용되죠? 제3자부. 다시 합의 해제는 민법 법정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딱 하나 제3자 보호가 적용됩니다. 그럼 해제의 3자는 뭐해야 보호돼요? 등기해야 돼요. 그럼 병 등기해서 안 했어요? 등기 안 했으니까 합의 해제하더라도 제3자 보호 안 됩니다. 다시 3번. 갑을 사이 매매계약 합의제된 경우 갑은 병 보호 안 돼요. 그러니까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맞죠? 합의했더라도 보호 안 되니까 이게 해제되면 등기를 거부할 수 있다죠? 보호 안 되니까 등기를 거부할 수 있다. 5번. 만일 병이 등기 없이 X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제 병이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여전히 소유자입니까? 갑이 소유자죠. 그래도 돈 주고 점유를 넘겨받았고, 얘도 돈 주고 점유를 받았잖아요? 그럼 다 적법점유입니다. 아직도 갑이 소유자예요. 등기 안 했으니까. 그런다고 갑이 내 물건 돌려달라고 물청 행사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죠? 다 정당한 점유 사용권이 있어요. 그래서 물청 행사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정답이 2번입니다. 다음 14번 문제. 다음 부동산 물권 변동에 등기를 요하는 거 그랬죠? 또 이제 기억이 정답인가 또 이제 헷갈립니다. 법률행위는 등기해야 되죠. 기억은 매매라고 써있잖아요. 매매. 등기해야 됩니다. 또 매매 이약 연결권이 매매 이약이겠죠? 매매 이약은 아까 채권 계약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됩니다. 기억은 정답이 들어가야 돼요. 니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게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 등기해야 됩니다. 득은 합의 중 포기 등기해야 돼요. 법률행위. 리을 공유물 분할 소송 절차 또는 조정 절차에서 합의 법률행위. 합의로 조정이 성립했다. 등기해야 되죠. 미음도 교환 등기했다. 법률행위. 1번이 정답입니다. 15번 혼동 설명 틀린 겁니다. 문제가 혼동이죠. 그럼 꼬리가 있는 거 없는 거 보는 거죠. 1번은 제일 끝에 뭐가 소멸한다? 앞에 을 지상권 동하십니다. 물 꼬리는 병이겠죠. 병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멸한다가 틀려. 소멸하지 않는다. 꼬리 있으니까. 1번이 답입니다. 그럼 다시 1번을 읽어볼게요. 우리 갑토지 위에 지상권을 취득하고, 이겁니다. 우리 갑토지 위에 우리 지상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병이 그 지상권 이외에 저당권을 취득한 후, 병이 그 지상권 이외에 취득했죠. 그럼 지상권 이외가 여기다가 저당권 취득했단 말이에요? 이 말이 아니죠? 이게 지상권 이외에 저당권을 취득했단 말입니다. 이 말이죠? 이게 지상권 1번 지상권 이외에 했단 말이에요. 이 밑에가 아니에요. 이외에 이게.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취득한 후 우리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우리 토지를 매수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을은 소유권도 있고 지당권도 있죠. 내 거니까 지당권 필요 없죠. 그럼 혼동으로 소멸할 것인가? 꼴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가 틀렸습니다. 1번이 답이고, 자, 2번. 2번은 제일 끝에 뭐가 소멸한답니까? 병의 저당권 동그라미. 그럼 병 꼬리는 정이겠죠. 정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주니까 소멸합니다. 맞아요. 3번은 제일 끝에 뭐가 소멸하지 않는다? 임차권 동그라미 보세요. 임차권. 그럼 자, 3번 읽어봅니다. 임차권 뒤에 꼬리가 있는 거 보는 거예요. 자, 3번. 주택임차인이 대양력 및 우선 면적권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주택에 제3자 저당권 동그라미. 이게 꼬리잖아요. 저당권. 저당권이 설치된 후 임차인이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 취득한 경우 꼬리가 있죠? 그러니까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4번은 제일 끝에 뭐가 소멸하지 않는다? 저당권 동그라십니다. 그럼 저당권 뒤에 꼬리가 있는가 보는 거죠? 그럼 4번 보세요. 저당권이 설치된 부동산의 가압류 동그라미. 가압류가 꼬리죠. 가압류 등기가 된 후 그 저당권자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면 혼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꼬리 있으니까. 5번은 제일 끝에 뭐가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권 동그라십니다. 점광. 점유권, 광호권은 애초에 혼동 소멸하지 않죠. 점광. 정답 1번이 말 수 있죠? 여기까지 하시고 10분 쉬고 16번부터 하겠습니다.